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는 요겁니다. 자, 오늘 여기 처음부터 오타를 내네요. 2022년 빅트렌드입니다. 2022년 어떤 트렌드가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거죠. 하지만 이 2022년 쇼핑몰 빅트렌드는 2022년 돼서 짜잔 하고 딱 이렇게 터진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되고 있는 현장 실무자의 촉감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업체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5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쇼핑몰에 관련된 얘기고, 쇼핑몰을 하고 계시거나 염두에 두신 분들은 좀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트리밍과 컨텐츠 라이브입니다. 자, 이게 뭐지? 아까 전에 컨텐츠 라이브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죠. 제가 스트리밍 쇼핑몰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아비브 같은 거죠. 잠시만요. 스트리밍 쇼핑몰들이 오고 있어요. 스트리밍 쇼핑몰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배송 지원될 정도로 미친 듯이 잘 팔리고 있는 아비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쇼핑몰이 그저 브로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액티브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 스트리밍이라는 거를 걸었어요. 2개가 나오거든요. 사이트에 이렇게 스트리밍이 나오면은 완전히 다른 사이트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비슷한 경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업체는 그 판촉물 업체입니다. 판촉물 뭔지 아시나요? 그 판촉물에, 그러니까 일회용품 판촉물이랄까요? 그 이런 종이봉투 쇼핑백 파는 업체인데, 이게 기존 업체 중에 좀 잘 팔고 있는 업체예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익숙하시죠? 이런 느낌. 근데 이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또 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일회용품을 파는데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품은 비슷하지만 중간에 이런 스트리밍 영상들이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세 페이지도 GIF 파일이 들어가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GIF 파일을 쓰는 이유가 뭐냐? 상세 페이지에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쇼핑몰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무조건 확보합니다. 그냥 멈춰버려요. 저거 뭐야? 신기한데? 뭐 이런 거죠. 예. 그 약간의 차이가 고객들로 인해 여기가 좀 더 큰 것 같고, 좀 더 액티브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트리밍이 요즘에는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데서 그냥 끌어오는 걸로 끝내버려요. 이게 무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유희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거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재밌죠. GIF 파일보다 오히려 리소스가 더 적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왜? 유튜브랑 비메오에서 끌어온다니까요. 끌어오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리소스가 좀 적어요. 되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무거워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랑 요거랑 비교해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요런 애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더 엽기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더 엽기적인 건 뭐냐면 요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국민대 플랫폼 최고위 과정이란 거를 후반기에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박사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오박사님은 원래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세요. 오박서닷컴이라고 해서 닭고기를 파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뭘 하냐면 그 쇼핑 라이브를 하세요. 쇼핑 라이브 그래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요거 보셔야 됩니다. 요거. 이게 쇼핑 라이브 예정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21일 날 캡처한 거거든요. 방금 전에.
오후 8시쯤에 캡처한 건데 요거 보셔야 돼요. 쇼핑 라이브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예정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이시나요? 오늘 10시 30분. 지금 하고 계시겠네? 그리고 내일 22일 오전 10시. 내일 1시 반. 내일 4시입니다. 쇼핑 라이브를 하루에 3번 하세요. 3번. 믿겨지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잘 팝니다. 이분은 원래 전통적인 강자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물론 이 쇼핑 라이브는 메인의 기획전에 편성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자체 쇼핑몰 기준으로 계속 하는 건데, 이 시청률을 보면은 뭐 700시청, 770, 뭐 1290, 1004, 1619 시청이래요. 매 하루에 3번을 하는데 그 3번마다 적어도 1000명에서 많으면 1600명, 적으면 700명, 그래서 많으면 1600명씩 들어오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케이프 구사 마스크 클릭당 얼마나 그랬죠? 한 명 들어오는데, 한 명 들어오는데 4,900원을 써야 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한 번 하면 1,600명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자, 왜 라이브 하는지 알겠죠? 자, 라이브란 건 어떤 거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쇼핑 라이브는 유입 채널로서 그렇게 임팩트가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리고 또 내가 활성화된 플랫폼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고객들은 나를 만날 때 광고를 클릭해서 내 상세 페이지나 쇼핑몰을 보고 그냥 봤다가 나가요. 근데 쇼핑 라이브는 뭘까요? 그 중에 몇 명은 나랑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하루에 3번 동안 나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고객은 나한테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내 제품을 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어떤 브랜드보다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을 팔고 있는 다른 브랜드보다 나를 신뢰할까요? 안 신뢰할까요?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컨텐츠 라이브, 스트리밍의 시대입니다. 뭐냐?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뭐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컨텐츠에 미친 듯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 플랫폼 만들고 고객들과의 접점을 미친 듯이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전혀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게 더 값싼 유입 채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컨텐츠 라이브가 값싼 광고 채널이 된다. 하지만 그 채널에서 끌어오는 사람은 아주 값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라포 형성이 되면요. 이 사업을 만들 때 절대적인 팬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스트리밍과 콘텐츠 라이브 시대, 저는 2020년도에 얘네들이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따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걸 하는 쪽이 앞서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스트리밍 방식은 바로 이 사이트 스트리밍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메오나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에서 끌어오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물론 비메오는 약간 유료예요. 그 모바일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약간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끌어오셔도 되고 비메오에서 끌어오셔도 되는데 비메오가 좀 더 깔끔하게 끌어오고요. 특히 비메오는 모바일에서 자동 재생이 돼요. 이 스트리밍의 핵심 뭐냐면 자동 재생이 돼야 된다는 거. 자동 재생이 안 되면은 그냥 플레이 버튼 눌러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고 어쨌든 자동 재생이 되게끔 하는 기능은 모바일에서 비메오밖에 없다. 요거는 꿀팁입니다, 여러분. 유료로 얼마더라? 월 4,900원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PC 접속보다 모바일이 접속률이 굉장히 뛰어난 상태에서는 이게 아주 좋죠.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PC에서는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 빼서 이게 모바일이거든요. 예, 모바일인데 예, 모바일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물론 모바일 사이즈에 맞춰서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 영상 디자인, 영상도 비율이 좀 바뀌긴 하죠. 요게 비메오에서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안 돼요. 유튜브는 제가 볼 때 그 라이브 자동 재생이라고 표현하더라? 그게 유료 프리미엄이라서 그런 거 안 되는가? 뭐 어쨌든 그래서 안 되고요. 비메오에선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비메오도 그냥 주진 않고 유료 요금제 약간 높은 정도? 예, 하시면은 예, 되죠. 예, 이 비메오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에 스트리밍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비브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그 적어드릴게요. 비메오. 예, 제 발음이 좀 이상해서 죄송해요. 비메오입니다. 비메오 뭐 이거예요. 외우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스트리밍 서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상이란 거는 그 접속자가 1000명일 때도 엄청나게 빠른 서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쇼핑몰 서버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스트리밍 서버가 필요하고 대기업들만 할 수 있고 이렇게 돈 많은 데만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랑 비슷한 거를 얘네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비메오에서 끌어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모바일만 아니면은 PC에서는 유튜브로도 이런 스트리밍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컨텐츠 스트리밍하고 컨텐츠 라이브는 첫 번째는 아이고 얘기하다 말았다. 사이트 스트리밍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좀 더 전략적으로 가면은 이제 그 뭐랄까 사이트 쇼핑몰에서 브랜드 영상을 놔둬요. 막 약간 감성적이고 아까처럼 뭐 정면이 보이고 피부가 보이고 이런 감성적인 영상이 나오고 좀 중간으로 가다 보면 아까 저 VIP 고객네 참치향 양승호처럼 내 거를 샀던 뭐 9개월 후기라든가 이런 VIP 고객이 중간에서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정유희님은 내가 믿을만해요. 정유희님한테 제가 10 몇 개월 동안 거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배송이 완벽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도 정유미님의 뭐 기저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오고 또 퍼포먼스도 할 수 있겠죠. 퍼포먼스는 뭐냐면 막 내가 기저귀를 막 물에 막 넣어 보겠습니다. 이만큼이나 뭐랄까요 다 담았네요 이럴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KF 마스크 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는 그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숨 쉬는 거에 김서림 안 쓰는지 이렇게 팔벌력 뛰기를 막 몇십 번 합니다. 1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김 안 서렸네 이런 거 보여주거든요. 자,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쇼핑몰과 상세 페이지에 이런 영상들이 자동으로 돌고 있는 데랑 아직도 이미지로만 있는 사이트랑 경쟁이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꼽은 첫 번째 트렌드는 스트리밍과 컨텐츠 라이브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치고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이 잘 돼 있는 사이트들이 이미지 기반의 쇼핑몰과 이미지 기반의 상세 페이지를 이기기 시작하고 쇼핑 라이브를 하루 3번씩 하는 업체랑 쇼핑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한 스마트 스토어도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익부 빈익빈. 정말 안타깝네요. 컨텐츠 무한 투자입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거는 이 강론들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 2년 전에 컨텐츠는 그냥 뭐 SNS 컨텐츠, 아니면 인스타그램 피드, 뭐 이 정도를 얘기했었어요. 지금의 컨텐츠는 어떤 걸까요? 예, 지금의 컨텐츠는 상세 페이지, 쇼핑몰, 스트리밍, 쇼핑 라이브, 뭐 장난 아니죠. 그것만 얘기 들어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죠. 무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 지금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상세 페이지는 그냥 대충 만들고 광고로 뭐 돈 버는 거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분 있나요? 이거 특히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제가 사실 좀 충격적인 걸 보고 왔었어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제가 언제였지? 5일 전에 아모레 퍼시픽 쪽에 특강을 갔다 왔습니다. 외부 강의는 잘 안 다니는데
그래도 아모레퍼시픽 본사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분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날다긴다 하는 뭐 경영학과 출신들,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강의를 잠깐 하고 왔습니다. 그 강의 내용은 이제 컨텐츠에 대한 강의인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저를 왜 초청했을까인 거죠. 그거부터 좀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도대체 소 쇼핑몰들하고 요즘 온라인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쇼핑몰들의 컨텐츠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를 염탐하려고 저를 부른 겁니다. 물론 저는 강사의 일도 하기 때문에 아주 솔직담백하게 다 알려드렸긴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 제가 놀랬던 거는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사이트를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아모레퍼시픽 뭐 프리메라도 있고 뭐 아이오페도 있고 아니면 설화소도 있고 막 이런데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땠을까? 대기업 옛날 화장품 상세 페이지 어떤 거 같으세요? 옛날 대기업 상세 페이지는 그냥 이 제품 하나만 딱 올려놓은 데도 진짜 많았어요. 정말 대기업잖아. 나 설화수야. 날 존경해라. 나 설화수. 나 아이오페다. 그냥 그 뭐랄까 이렇게 걔라고 하면 그때 송혜교 씨가 이렇게 딱 들고 이러고 있으면 끝나잖아. 그렇게 딱 올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요, 어, 스마트 스토어도 브랜드 스토어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사 정품이며 56만 유튜버의 다형 힐링 크림 해가지고 유튜버한테 협찬 넣어가지고 힐링 크림 하기도 하고 추가 사은품 혜택 오직 네이버에서만 드리는 혜택이래가지고 혜택도 줘요. 오래 쓰는 키트, 함께 쓰면 좋은 키트, 힐링 칠링 키트, 노프라틱 키트, 키트도 하루 주고 네이버 사전 런칭품자 핫신상 크림, 100시간 철통 보습. 카피라이팅 벌써부터 세죠. 100 이렇게 가 수분 크림 다 비슷하다. 라이프 패킹 혹시 들고 있으면 이 디자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100시간 보습, 100% 만족, 220만의 고객의 선택, 재구매율 1위. 이런 거 원래 안 쓰거든요, 얘네들이. 안 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데이터인지도 따다다다다다 딱 백업까지 건드려 놓는 거죠. 100% 만족한 고객의 후기, 장착합니다. 왜 100시간이 중요한 걸까요? 밀피우랑 알파인 배터리, 워터리 프리, 뭐 해가지고 밀피우랑 막 비교도 하고, 예. 100시간 보습 지속률, 피부 수분량 132.3%, 얘네들 같은 경우 임상도 걸어가지고 이런 단어 막 쓰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게 대기업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긴장하셔야 돼요. 왜? 대기업은 모든 내용에 수천만 원 들여서 임상까지 저지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힐링을 위해 넣은 것, 힐링 위해 뺀 것. 디자인도 아주 괜찮고, 스트레치 마세요. 보습 진정 크기 1위 뭐 이런 GIF 파일도 퀄리티 좋죠. 사용법 활용 팁, 모델 퀄리티도 좋고.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대기업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게 되면은 검색만 해보셔도 진짜 옛날에는 이런 단어 검색하면은 광고가 몇 개 안 떴어요. 근데 지금은 광고 하나 없지만 19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광고 하나 없지만 19개고 수많은 블로그에서 기획 제작이라는 단어가 기본으로 깔리죠. 이게 뭔 뜻하는 걸까요? 이게 뭘 뜻하냐? 바로 이런 걸 뜻합니다. 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거예요. 기획자 대표님이시죠. 내가 대표이자 기획자입니다. 그러시죠? 케어 리트님도 그러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쟁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게요. 영상은 CF급이고, 라이팅은 카피라이터고, 광고도 내가 어떤 채널에 뿌릴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바이럴도 아주 잘하는 분들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오시나요? 예,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달아놨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여기 제가 깜빡하고 링크를 뺐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좀 충격적인 상세가 한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세죠. 푸프 팬티라는 상세가 있어요. 사실 네이버 강의에서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네이버에서는 좀 약간 선정적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제가 노딱은 안 붙겠죠. 그냥 생리 팬트예요. 생리 팬트인데 그 상세배가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려요. 이게 11만 900원짜리 가격이 만만치 않죠. 이게 생리 팬티고 아마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요일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건데 리뷰 수가 2,7,400개입니다. 여기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돈 냄새가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시작이래요. 아이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 쿠프 직원도 이렇게 입어요.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GIF 파일이 많이 나오고 퀄리티가 좋다 그러면 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뭐 1위도 달성했고 하루 44,139명이 뭐 들어오고 평균에서 만족도가 뭐 별이 5개 빠바박 뜨고 뭐 그러려니 해. 뭐 이런 톡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타타타 하고 뭐 예. 그러려니 해. 예, 그러려니 해. 자, 근데 중요한 거 뭘까요? 여기부터죠. 여기부터입니다. 이게 일반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 같은 걸로 만든 GIF 파일을 보이나요?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일반 카메라로 찍은 것 같으시냐고요? 전혀 아닌 것 같죠? 이걸 만든 업체는 이펙터라고 하는 업체고요. 여기가 원래 어디냐면 CF 만들던 광고 기획회사입니다. 그런 데서 전문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원래 이런 업체들은 그냥 대형 CF 만들고 영상 한 2, 3분짜리 만들어서 몇 천만 원 받던 분이랍니다. 고화질 GIF 파일은 어떻게 만드냐? 고화질 GIF 파일은 고화질 카메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메모장을 날려버렸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화질 카메라만 이펙터라고 합니다. 이펙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DSLR로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쳐야 돼. 네. 이해 보시나요? 이렇게 나오면 충격적이죠. 예, 진짜 충격적이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 이제 기존의 상식 두 가지를 깨버립니다. 첫 번째, GIF 파일로만 거의 이루어진 것 같은 이 상세 페이지요. 너무 무거워서 안 뜰 것 같죠? 모바일에서는 실제로 뭐 인터넷 좀 안 되고 이러면 안 뜰 거예요. 예, 아직도 그냥 이런 무게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리뷰가 7,400개가 쌓이고 광고 계획 업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 이거는요 기존에 이 견적도 안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요거를 한다? 예. 요런 애가 있습니다. 요런 분들이. 예. 이게 뭐다? 요거다.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게 이거예요. CF급 영상 카피라이터 광고 전문가 바이럴 전문가가 다 붙어서 상세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싸움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싸움을 좀 피해서 좀 틈새 시장을 노린다거나 혹은 내가 이 정도의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저 정도 급을 만들면 시장을 완전히 리딩하겠죠. 즉 부익부 빈익빈 컨텐츠의 무한 투자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멀티 브랜드 시대예요. 멀티 브랜드. 자, 멀티 브랜드는 이제 제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전형적인 멀티 브랜드 업체죠. 뭐 바디럽도 있고 공백도 있고 소소생활도 있고 블랙몬터도 있고 아르르도 있고 모도리도 있고 저거 다 들어봤긴 했는데 얘네가 블랭크 코퍼레이션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블랭크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지? 그냥 멀티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걸로 뭐 수천억을 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손정희 씨의 투자도 받았다. 평생 먹고 살 길이 보장됐다. 그래도 공격적으로 브랜드를 30개 가까이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자, 여기의 특징은 다 멀티 브랜드다. 뭐냐면 블랭크 코퍼레이션으로 묶지 않죠. 근데 오늘 이 얘기는 너무 당연한데 왜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멀티 브랜드가 이제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대는 이 부캐라고 표현할까요? 부캐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 멀티 브랜드를 사람들이 시도하기 시작했느냐?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느냐?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집중화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커뮤니케이션, 즉, 광고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고는 너무 비싸지고, 거기엔 너무 대기업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일반적인 광고에서 버티기 힘든 업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것들을 해체했었던 게 이제 800도씨 같은 애들이 이제 뭐, 자기만의 커뮤니케이션 만들어가지고, 각자의 제품을 각자 매니아층에 만들어서 아주 아이디어로 팔기 시작했는데, 자, 거기에서 착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버즈가구라는 업체가 있어요. 버즈가구는 우리나라 패브릭에서 거의 탑 1위죠. 이 버즈가구라는 업체가 잠깐만, 내가 오가닉 패브릭을 팔고 싶은데 가격을 좀 더 올려받고 싶어. 근데 더 올려받고 싶은데 내가 사이트에 90만원,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120만원짜리 올려놓으면 팔릴까? 재질도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고 디자인도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브랜드를 내버립니다. 퓨얼구 상고라는 브랜드를 내버리는 거죠. 네. 그럼 사이트 갑자기 뭐가 된다? 두 개가 된다. 매장은 하나인데, 퓨얼구 상구라고 하는 브랜드도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트래픽도 높아요. 버즈가구도 잘 팔고 있는데, 이제 멀티캡 부캐가 생긴 거죠. 왜 부캐가 생기느냐? 버즈가구는 중저가 혹은 중가의 그 패브릭 가구 브랜드, 대중적인 브랜드라면, 퓨얼구 상구는 코스메틱, 즉, 피부나 좀 예민한 사람들, 혹은 아기 엄마들한테 패브릭 소재 친환경적인 걸 어필하기 위해서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퓨어1939 즉 뭐랄까요, 농약이 개발되지 않았던 1939년 이전 순수한 시대의 쇼파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을 잡아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 사이트를 두 개로 나뉜다? 이런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그냥 일단 사이트를 내가 두 개 다면 머리 아프지 않나요? 지금 당장에 머리가 아픈 일들이 막 생기고, 아, 이거 CS는 어떻게 하고, 관리자는 어떻게 하고. 근데 요즘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뭐냐? 광고 금액이 너무 세지고, 방금 전에 보였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컨텐츠에 대한 무한 투자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사이트를 한 개 더 내고 브랜드를 더 내는 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층에 맞춘 컨텐츠 사이트를 만들면 광고비가 더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거 하시겠어? 광고비 한 달에 2천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냥 사이트 한 개 뚝딱 만들어가지고 맞춤형 해가지고 뭐 3천만 원 해가지고 뭐 하면 남잖아요. 훨씬 뭐 그런 계산이 되고 부캐가 생기니까 뭔지 왠지 두 배, 매출도 두 배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거를 쇼핑몰들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블랭크만 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들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꼬메벨로라고 제 강의에 자주 나오는 토퍼 전문 쇼핑몰도 캠핑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캠핑 슬립이라는 부캐를 또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게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꼬메벨로에서 만든 캠핑 토퍼웨어라고 하는 것보다 캠핑 토퍼, 캠핑 매트리스의 상징, 캠핑 슬립이 만든 캠핑 토퍼웨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꼬메벨로는 10만원짜리, 뭐, 혹은 9만원짜리, 18만원짜리가 있는데, 캠핑 슬립의 가격대는 20만원대거든요. 즉, 10몇만원짜리 같이 팔다가 20만원짜리가 딱 붙어 있으면 얘는 비싸잖아요. 근데, 독점 브랜드인 캠핑 슬립의 20만원짜리 캠핑 슬립 토퍼는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할만하네? 할만하네? 그런 느낌 나요. 왜냐면 집중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멀티 브랜드가 활성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시장을 공략하게 될 때, 지금 이 채널 듣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뭔가 시장 공략해야 될 때 우리 사이트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브랜드랑 있는 것, 그렇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시장에서 특화하고 컨텐츠를 가져가는 게 낫겠다. 바로 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술은 세부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새술은 세부대처럼 새술의 새 부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냥. 옛날에는 새술도 오래된 집에 같이 담아서 팔았어요. 왜 그게 쇼핑몰인 줄 알았고, 그게 스마트스토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부캐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유재석이 그냥 부캐 많이 만들잖아요. 그냥 유재석이 트로트를 부르는 거는 좀 이상한데, 예. 어, 트로트 캐릭터 유재석이 트로트를 부리는 건 또 그럴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멀티 브랜드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블랭크 코퍼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매출이 뭐 10억이나 5억 정도 되는 소호 쇼핑몰들도 멀티 브랜드를 만들어 갈 거고 실제로 많이 그러게 하고 있어요. 제 강의에서 제일 자주 나오시는 오호 컴퍼니 같은 분도 멀티 브랜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준비하시는 것만 해도 한 4~5개 더 되는 것 같은데 다 따로 이름이 붙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복잡하게 생각도 안 해요. 왜? 멀티 브랜드 한 개 예를 들어 단독 사이트나 단독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얘는 사실 별로 묻힐 것도 없거든. 뭐야, 그냥 집중화된 컨텐츠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당연하게 될 것이다. 자, 2022년 빅트렌드 네 번째는 뭘까요? 쇼핑몰의 플랫폼식 생존 전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큰 쇼핑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플랫폼 뭔지 아시죠? 플랫폼. 이게 우리가 그 O2O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직방, 여기 어때, 뭐 아니면은 야놀자. 엄청난 성장을 하잖아요. 카카오도 플랫폼이죠. 크게 보면은. 자, 얘네가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창업한다 그러면 다 플랫폼 창업하려고 완전 눈에 불을 켜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공한 플랫폼들도 많아요. 카닥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뭐 아웃플레이스라든가 뭐 그 스튜디오를 연결해주는 카닥은 그 자동차 그 고장난 거 그런 거 단체로 던정내 가지고 하는 거. 즉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기존의 오프라인을 온라인 플랫폼 하는 방식이 정말 핫플이 되고 또 투자도 많이 받습니다. 당근마켓이 3조 원의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3천억의 지분 투자를 받았는데 3천억 하면서 지분의 10%를 넘겼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3천억을 투자한 사람은 당근마켓이 즉 10% 지분 가지고 10배의 가치 3조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요. 야놀자 같은 경우는 손정희 씨한테 1조의 투자를 받았는데 손정희 씨가 10% 지분을 가져가죠. 즉 야놀자는 10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플랫폼들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왜? 야놀자 10조 한샘보다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쇼핑몰들이 플랫폼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쇼핑몰들이 이제 저거 돈 진짜 많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던 쇼핑몰들이 플랫폼으로 가려는 노력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 노력들의 내용들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거나 경쟁업체가 저짓을 하는데 저게 왜 저러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합니다. 플랫폼화를 노리는 쇼핑몰들은 뭐냐면 이제 수명공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수명공감 2부자리가 만든 사이트인데 오프라인의 서비스를 강화하죠. 무슨 얘기지? 온라인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플랫폼화 갈 거잖아. 그래서 나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고객을 압도할 거야. 경쟁사 압도할 거야.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온오프라인의 체험 서비스를 강화시켜요. 이게 뭐냐면 2부자리에 강남에 체험센터를 마련한 다음에 일부러 마련한 다음에 들어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무료로 주고 무료로 수면 컨설팅을 해줍니다. 여기서 너에게 맞는 베개를 한번 골라보렴 이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절대 강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애들은 이런 서비스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플랫폼화를 노리는 쇼핑몰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온오프라인을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베루체라 같은 웨딩 반지 사이트처럼 컨텐츠를 만들어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계속 던지는 컨텐츠 양성소로 오프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쇼핑몰하고 앱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마트 스토어를 의존하던 이제 업체들은 점점 쇼핑몰과 앱으로 넘어가죠. 왜? 스마트 스토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중고나라 아시죠? 중고나라가 얼마 전에 팔렸거든요. 중고나라 얼마 전에 팔린 거 아신가요? 그러니까 중고나라가 얼마 팔렸더라? 그래도 꽤 비싸게 팔았던 것 같은데 거의 3천억 정도에 팔잖아. 2천억인가요? 팔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당근마켓이 뭐라고요? 당근마켓이 3조. 현재 가치가 3조예요. 예.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중고나라가 훨씬 더, 예, 중고나라가 훨씬 더 회원수도 많잖아요. 오래됐고. 근데 왜 이럴까? 얘는 네이버 카페 기반이라서. 여기는 앱 기반이라서. 요거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귀속력을 얘기합니다. 이 앱에 들어온 사람은 귀속력이 있는 거예요. 딱 묶여 있는 거지. 근데 네이버 카페는 내게 아니잖아. 예, 그쵸.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 쇼핑몰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커머스의 목적은 이제 쇼핑몰하고 앱으로 갑니다. 왜? 쇼핑몰은 기속되거든요. 29cm 같은 애들이에요. 29cm, 가장 대표적인 거. 29cm야? 바로 누굴까요? 무신사를 보시면 됩니다. 예, 무신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할까요, 여러분? 안 합니다. 예, 그 사이트 열심히 하죠. 사이트 열심히. 네이버 스마트 광고로 쓸 수 있지만 왜 사이트에 하고 또 앱을 깔게 만들까?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요게 플랫폼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쇼핑몰들은 플랫폼식 생존 전략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고 제가 여기에 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온라인 광고에서 오프라인 광고로도 갑니다. 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거는 뭐로 보시면 되냐면 요거 보시면 돼요. 그 어디였더라? 내추럴 가든 버스 광고. 내추럴 가든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가면은 버스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 왜 버스 광고하지? 라고 좀 의아한 거죠. 의아. 여기는 이제 40, 50대 린넨의 성지입니다. 쇼핑몰이고 굉장히 강한 재고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광고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톡 아시나요? 로톡? 로톡 광고. 요런 거. 예, 요렇게 해가지고 로톡 같은 경우도 IFC몰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여의도에? IFC몰에서 여의도까지 이른 출구에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로톡 광고가 쫙 깔려요. 앱들 광고. 왜? 지배력을 높이고, 우리는 이제 뭐랄까? 이미 채워질 준비가 됐다. 여기 들어오면 넌 내 팬이 될 거야. 왜? 이미 온오프라인 연계도 되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유희 님이 아주 전국을 탁탁탁 찌르고 있는데 온라인이 비싸진 거죠. 예. 온라인이 비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비싸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프라인은 비싸지만 하지만 온라인도 비싸다. 졌다로 갑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랑 적극적이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도 비싸졌고 그리고 얘네들은 플랫폼을 노리기 때문에
투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은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즉 아이러니한 거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이제 행렬이 많아질 거고, 여러분 쇼핑몰 광고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플랫폼들 가고자 하는 거. 그리고 온라인 매장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모습도 많이 볼 거고,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여기 이런 애들, 와디즈 공간. 와디즈 공간 혹시 아시나요? 공간 와디즈? 와디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현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수동에 굉장히 크게 들어가면은 매장 같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게 팔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야. 팔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나 이거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되게 여기 사진 찍어. 여기 와서 사진 찍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즉, 여기를 컨텐츠, 바이럴 컨텐츠의 성지로 만드는 거죠. 핵심 코너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쇼핑몰들은 이런 플랫폼식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막 앱도 개발하고 하는, 이제 적극적인 형태를 보일 겁니다. 왜? 이게 쇼핑몰로 돈 버는 것과 플랫폼으로 돈 버는 거는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 가려는 업체들이 생길 거고, 거기에 키는 매니아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지금까지 열심히 돈 얘기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많이 들 거예요. 이깍 깨물고 2022년을 맞이하세요. 어이씨, 오프라인 막 하는 애들 막 플랫폼 경쟁해가지고 돈이 계속 쏟아질 거. 좀 죄송합니다. 예. 좀 죄송하고, 뭐 하루에 라이브 3번씩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도 좀 찾아야겠죠. 예. 지금, 물론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이 어떤 뭐 땡땡전자 대표님도 계시고 막 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보시던데, 그걸 떠나서 일단 기획자로서 1인 기획자로서 혹은 내가 대표 단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 극지향주의예요. 무슨 얘기지? 고객을 극도로 지향한다 라는 거겠죠? 고객을 끊임없이 와닿게 지향한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기백 대표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한기백 대표님은 대전에서, 천안이죠. 천안에서 창업센터랑 한바른 식품연구소란 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차티백계의 길이나예요. 굉장히, 나중에 그 대두TV라고 있거든요. 대두TV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분이 어떻게 내가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한바른 식품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객 극지향주의를 추구합니다. 이게 티백이에요. 그러니까 차 티백 아시죠? 차 티백인데 되게 밝으신 분이다. 막 되게 긍정적이고 보면 막 포스가 날 만나면 다 성공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쨌든 그 대표님이 하는데, 이분은 마케팅 포인트가 고객밖에 없어요. 딱 오직 하나 고객. 어떻게 되냐? 일단 패키지부터 좀 예쁘긴 한데, 뭐냐면 이분이 손편지를 써줘요. 손편지를 써주는데 이제 이 티백을 사는 사람한테 손편지를 써준 거,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그때 손편지가 그냥 우리 제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우리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티백 만들기 위해서 괜찮게 할 거예요. 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안 써. 그런 거 안 쓰고 조얼님 오늘 하루 따뜻한 하루 되셨나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온도도 많이 낮아지고 그랬을 때 혹시 마음이 쓸쓸하시진 않으시나요? 저희 차 한 잔이 당신 쓸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1도씩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뭐냐면 사람한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시켰을 때랑 두 번째 시켰을 때랑 세 번째 시켰을 때랑 편지 내용이 다 다릅니다. 네 번째 시키면 주얼님 벌써 네 번째 저희를 찾아주셨네요. 저는 다른 분 몰라도 저희는 항상 조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게 9번째 시킬 때까지 편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요쪽은요,
이 업체는 제일 비싸요. 이 업체는 이제 티백을 같이 파는데 다른 업체 막 10,000원에 팔고 12,000원에 팔고 그런데 여기 17,900원이거든요. 제품은 그 한기벽 대표님 얘기로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파는 티백은 그렇게 품질 차이가 나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매율이 좋다고 해요. 왜 좋을까요? 왜 좋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넌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워라고 딱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 티백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30대 여성분이래요. 그 30대 여성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면 저거라고 합니다. 넌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워. 그리고 렌트다. 이건 연애하는 느낌이죠. 연애하는 거. 예.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친 평점 4.9를 자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고객 극지향주의예요. 요게 고객 극지향주의입니다. 고객을 그냥 단체로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떻게 개인적인 경험을 줄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고객 극지향주의를 하는 분들은 바로 여기도 있죠. 제로엘입니다. 제로엘을 너무 많이 요구먹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로엘은 저의 자랑이자 예, 그 컨텐츠의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컨텐츠에 대한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로엘은 뭐냐? 고객 극지향주의는 뭐냐면 고객한테 고객의 후기 한 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9개월 동안 기다려서 특혜를 주고 그 후기를 받아내는 거를 고객 극지향주의라고 합니다. 제로엘이 지금까지 잘 팔리는 이유랑 그 다음에 작년이죠? 네, 작년 말에 제작됐지만 올해도 잘 팔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후기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후기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냐? 엄마들이 나오는데 제로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심히 보시면 좋습니다. 제로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뭐 후기 우리 잘 쓰고 있어요로 끝나지가 않아요. 뭐가 있냐? 한 달 후 후기가 있어요. 한 달 후에도 또 찾아가서 제가 진짜 한 달 동안 써봤는데 정말 괜찮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한 달 후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러면 나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할 수도 있어. 자, 근데 더 뭐가 있냐면 이렇게 270일 후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9개월 동안 고객이 사용한 리뷰예요. 고객이 사용한 리뷰고 이건 뭐냐? 이 업체가 작년 3월에 2월에 런칭을 했죠. 작년 2월에 런칭해서 11월쯤 되니까 9개월 정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9개월 동안 사용을 해봤더니 이런 게 특히 좋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처음 쓴 사람하고 1개월 쓴 사람하고 9개월 쓴 사람은 멘트 자체가 달라요. 멘트 자체가 첫 달 처음 쓴 사람 예뻐요.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예요. 너무 싱싱 잘 돌아가요. 한 달 쓴 사람은 한 달 동안 써봤는데도 그 뭐 스펀지나 이런 게 오염도 좀 적고 다른 거 써봤을 때보다 훨씬 더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9개월 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그 개월 동안 몇 센치가 컸는데 가습기 덕분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그 고객과의 라포를 잘 형성한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의 한계이기도 해요. 스마트 스토어는 마케팅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고객한테 전화 걸고 이래가지고 고객이 내 정보 마케팅 활용합니다 하면 우리 그냥 페널티 와장창 먹고 날라가는데 쇼핑몰은 가능합니다. 예, 이미 회원 조약이나 이런 데서 마케팅 활용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9개월의 후기가 있어요. 9개월 후기가 있고 또 이 9개월 동안 써서 만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만족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선정했냐? 제가 팁을 한 개 드릴게요. 어떻게 선정할 수 있냐? 잠시만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어떻게 선정했는지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고객 후기 중에서 가장 좋은 후기를 남긴 사람을 역추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쇼핑몰 후기에 남겼는데 누가 봐도 막 장문으로 감동 어린 후기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뭐 6월달에 남길 수도 있고 9월달에 남길 수 있고 3월달에 남길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리스트업 해놨다가 이제 이거 할 때쯤 연락을 하는 거죠. 어떻게 연락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연락하냐면, 여러분 이게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락합니다. 신제품 실제로 나왔어요. 신제품이 나왔고 신제품을 저희가 드릴게요. 그냥 쓰시라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응할까요? 안 응할까요? 심지어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자기 집도 공개를 해야 되고 인터뷰도 2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처음 왔다가 그 다음 달 와가지고 2번을 걸쳐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냐면 신제품에도 이 사람 후기가 있거든. 자,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라포가 형성돼 있잖아. 이 사람은 이미 이 제로엘이라고 하는 가습기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고 만족하고 쓰고 그런 증거가 남아 있었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에게만 아직 런칭하기도 전인 신제품 20몇만 원짜리 생제품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소중한 고객이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여기 계신 체험단 분들, 체험단이라고 표현 그쵸? 이 고객 진짜 고객이니까 이 고객이 촬영하자마자 막 인탈 막 올려. 나 제로엘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인탈을 본 사람이 30명이 넘게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나온다? 어떤 쇼핑몰에서도 볼 수 없는 후기가 나온다는 거죠. 요게 고객 극지향주의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후기 남긴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갔으면 이게 될까? 안 되죠. 하지만 고객을 극지향하고 그 사람들을 특혜를 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려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압도적인 컨텐츠가 나오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적인 바이럴 마케터가 되고, 그러면서 일석이조죠. 신제품에 대한 리뷰도 남겨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실사적인, 무슨 얘기냐면 가습기 파는 분들 중에 많아요. 연예인들 많는데 연예인들을 다 압살해버리죠.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 예. 이렇게 사소하고 디테일한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게 고객 극지향적인 컨텐츠입니다. 자, 그리고 무쇠같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요즘 팬카페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팬카페. 카페를 만들어라. 네이버 카페 만들어가지고 고객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 카페 어떻게 가입해요? 혜택을 마음껏 줘. 여기 들어가면 반값에 그냥 막 줘. 아니면 뭐 신제품 나면 무조건 여기서 해준다 그래. 아니면 여기에다가 14일 후기 막 이런 거 남겨주면은 공짜로 뭐 주겠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카페에 가입한 이 카페만으로도 올드한 마케팅인데 800도씨가 이것만으로도 국내 중물 브랜드 1위를 하니까. 이게 고객 극지향주의예요. 그냥 카페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 글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뭐 신제품 출시하고 여기에서만 싼 거 출시하고 고객한테 특혜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퍼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뭐 상품 베타 테스터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조직, 즉 뭐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 팬을 만들어야 된다. 팬이 뭐다? 팬이 단골이기도 하고요. 팬은 가장 강력한 광고이기도 하고, 또 뭘까요? 압도적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펜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모아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모아놓으면 플랫폼이죠. 모아놓으면 압도적인 플랫폼이 되겠죠. 물론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을 무작정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상품만 팔고 싶은 게 이 사업주의 마음이겠지만 상품이 비슷한 경우라면 펜이 있는 쪽이 무조건 이겨요. 평점도 펜 때문에 더 높아질 거고, 내가 부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펜이 날 방어해 줄 거고, 내가 광고비가 좀 적더라도 펜이 홍보해 줄 거고, 같은 상세 페이지 하더라도 펜이 9개월 동안 썼다고 얘기해 줄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시대 2022년도에는 단언코 얘기 드릴게요. 고객을 극지향하는 브랜드들만 살아남습니다. 고객을 극지향하는 업체들만이 광고비를 줄 수 있고요. 고객을 극지향하는 컨텐츠만이 웬만한 연예인들 컨텐츠 빵칠 정도로 효과적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자, 2022년 트렌드를 정리했습니다. 2022년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2020년 쇼핑몰 빅트렌드 5 정리를 하면은 2020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건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 어떤 뭐 공식적인 데이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 봤을 때 첫 번째는 스트리밍과 콘텐츠 라이브 시대다. 그래서 그 아비브 같은 형태의 스트리밍, 아주 멋진 스트리밍이 나오게 될 거고, 그 구도는 이런 스트리밍 콘텐츠들이 떼거지 있는 것과 이미지 기반 쇼핑몰의 스마트 스토어랑 비교 싸움이 아예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글로 갈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하루에 3번씩 라이브 콘텐츠에서 하루에 1000명씩 하루에 1000명이 아니죠. 하루에 최소 다 1000명씩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라이브 한 번도 안 한 사람들하고는 너무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부익부 빈익빈 콘텐츠 무한 투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옛날의 콘텐츠는 상세 페이지 한 번 만들고 끝이다. 쇼핑몰은 그냥 있는 거지라고 했지만, 아까 좀 충격적인 그 상세 페이지 쿠프 팬티 보여드렸죠. 제가 쿠프 팬티처럼 어디였어? 네, 쿠프 팬티. 네. 쿠프 팬티처럼 이제 그 광고 기획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 아모레 퍼시픽도 저를 불러서 강의를 들을 정도로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자본력이 갖춰진 그런 컨텐츠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거는 별거 아닌데,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쿠프 팬티에 썼던 업체 이펙터라고 하는 업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머니 컨텐츠 블로그에 들어오셔도 그런 라이브한 액티브한 자본이 들어간 상세 페이지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이제 제작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멀티 브랜드 시대, 아마 정유인님 같은 경우는 현직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상식을 다 깨죠. 쿠프 팬티 상식을 다 깹니다. 로딩 어려운 거, GIF 파일로만 다 된 거, 이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GIF 파일이 고화질로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 자, 한번 보다 보니까 어때요? 압도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막 1000만원, 2000만원 써가지고 압도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대장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저 생리 팬티 검색해 보시면은 쿠프 팬티도 있지만 어디였더라? 시내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컨텐츠를 해서 둘이서 아주 쌈 싸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멀티 브랜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이제 제품 기획 시대를 넘어서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개인한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왜? 광고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컨텐츠를 따로 빼서 브랜드화 시켜서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만들고, 꼬메벨로가 캠핑 슬림 만들고, 버즈가구가 퓨얼구 상구를 만든 것처럼 멀티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된다. 왜? 개인도 이제 블랙 코퍼레이션처럼 작동할 것이다.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냥 매니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만 이제 기능을 할 거니까 거기에 딱 맞는 컨텐츠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자, 단색도 꽤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쿠프 팬티가 워낙 잘해서 어쨌든. 그리고 쇼핑몰은 플랫폼식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형태들이 많아지는데 쇼핑몰을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을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이 되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 갈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고 이제 기속력을 높여가지고 고객들이 더 많이 머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핵심 중에 하나죠. 가장 핵심 고객 극지향주의 브랜드들, 즉 커머스 쇼핑몰들만이 고객을 이제 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9개의 후기를 그 편지를 써주는 이런 한바른 식품연구소라든가 고객을 9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고객과의 라포 형성에 성공한 제로엘 같은 애들이라든가 혹은 무쇠 주물 냄비 800도시처럼 팬카페를 운영하거나 혹은 팬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고이자 컨텐츠이자 베이스 매출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과의 접점을 극도로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스마트 투어만으로 안 된다면 쇼핑몰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린다 라는 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